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의 이수를 술술 풀어보는 송구권의 혼술 12월 22일 화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지금 3시가 좀 돼 가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서울행정법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 여기에 대해서 신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오늘 참석을 하지 않았고 변호인들이 대리 출석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신문 결과, 오늘 저녁 늦게는 좀 불가능할 것 같고, 아마 내일 정도에 법원이 어떤 성인을 할지 기각을 할지 결정을 내리면은 전국에는 상당한 파장이 일어나게 되죠. 만약에 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을 해서 윤석열 총장이 다시 대검에 출근을 하게 되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위신은 상당히 땅에 떨어지고 그 자체로 레임덕이 시작이 된다. 그렇게까지도 볼 수가 있는 상당히 중요한 결정이 지금 심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까지는 아마 그 결정이 나올 것 같은데, 자,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 쪽 변호인들은 이 법정에 들어가면서 상당히 각오를 밝혔습니다. 감찰 과정, 징계위원회 소집, 심의 모든 절차에서 위법하고 불공정했다. 명백한 하자가 있다. 징계 사유로 인정된 4개 혐의도 징계위원회의 막연한 추측, 가정에만 근거해서 내려진 점을 중점적으로 오늘 부각을 하겠다. 이렇게 전의를 다지고 들어갔는데, 지금 사실 여러 가지 분위기도 지금 어떤 징계위원 구성 문제부터 모든 것이 불법 의혹이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판사들이 법리대로만 판정을 하면은 윤석열 총장의 가처분 신청은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다시 살아있는 권력 수사 지휘권을 잡게 될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 오늘 또 하나의 꼼수를 썼습니다. 꼼수 끝판왕. 대통령에게 그런 말까지 하긴 좀 그렇지만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는 상황이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 대법원장을 청와대로 불렀습니다. 지금 재판이 오후 2시에 열리고 있는데, 오전에 서울행정법원에서 재판이 열리는데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을 청와대로 불렀습니다. 자, 김명수 대법원장 혼자만 부르니까 그렇게 좀 했겠죠. 그래서 같이 오부 요인, 그래서 유남석 헌재 소장, 또 박병석 국회의장, 정세균 국무총리,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 이렇게 쭉 불렀는데 오부 요인에서 5명을 불렀습니다. 아마 김명수에게 뭔가를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것인데 혼자 내세우기 그러니 아마 다른 사람들은 그건 같이 부른 것 같습니다. 들러리 비슷하게. 오늘 청와대는 오부 요인들을 불러서 코로나 사태 극복 방안을 논의하고 국정 현황 전반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것이 갑자기 잡혔을까요? 아니면은 미리 잡혀 있었을까요? 둘 다 문제입니다. 오늘 열었다는 자체는 미리 잡혀 있었어도 이것은 연기를 했어야 됩니다. 취소를 하거나. 왜 그러냐 하면은 당장 오늘 내일 새벽부터 0시부터 지금 5인 이상 집합금지 이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죠. 그러면 솔선수범해야 된다, 청와대가. 물론 사적 모임이고 이것은 공적 모임이라고 하더라도 솔선수범해서 그런 모습 보여야 되는데, 딱 오늘 5명 대통령까지 6사람만 있습니까? 온갖 경호원들 여러 사람들 다 있는데, 자, 그런 모습을 오히려 오늘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예정이 돼 있었으면은 늦춰야 된다는 것이고, 더구나 오늘 윤석열에 대한 법원의 판정이 있으면은 정상적인 국정 지도자라면은 법원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 모임을 취소를 했어야죠. 김명수 대법원장을 불러지 않았어야 됩니다. 더 문제인 것은 만약에 예정에 없이 갑자기 이렇게 불러모은 것이라면은 그것은 너무 노골적으로 재판부에 압력을 행사하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이죠. 자, 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권력기관 개혁 문제로 갈등이 많다. 자, 이게 권력기관 개혁 문제인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를 하려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쫓아내려다가 생기는 문제인지 어떤 쪽 갈등인지, 이 문재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 문제로 갈등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극복하고 개혁 진전에 힘을 모아달라. 개혁을 진전시키는 데 힘을 모아달라. 자, 대법원장 앉혀놓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그 밑에 있는 일개 부장판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홍순옥 부장판사 얼마나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끼겠습니까? 만약 이 대통령에게, 문재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리면은 반개혁적 판사가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당장 오늘 내일 놓을 집행정지 결과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고 앞으로 재판 진행 본안 심리가 있죠. 본안 심리 1차, 2차 대법원까지 가는 그 본안 심리가 있는데 집행정지 결과 나온 후에도 계속 재판이 열리는데 거기도 다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오늘 헌재 소장도 참석을 했죠. 유남석 헌재 소장도 참석을 했는데 윤석열 총장 쪽은 헌재의 헌법 소원도 지금 제기를 한 상태입니다. 징계위 구성 같은 것이 이 구성을 비롯해서 검사징계법 이것에 위헌성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헌법 소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또 헌재에다가 제출을 한 상태인데 오늘 또 헌재 소장까지 불렀습니다. 자, 그러니 이것은 사실은 노골적인 압박이고 특히 또 이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 그 심리가 열리고 윤석열 심리가 열리고 내일은 정경심 씨, 조국 부인 정경심 씨 1심 선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1심 선고 또 재판부 1심 선고하는데 그 앞두고 대법원장 불러 세운 거죠. 불러서 앞에 딱 내세우면서 개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정권과 배치된 그런 판결이 나오면은 반개혁적 판사가 돼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재판을 앞두고 대통령이 대법원장, 헌재소장, 전직 대법관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이죠. 이런 사람들은 일부러라도 안 만나야 되는 겁니다. 예정이 돼 있어서도 만나지 말아야 되는데 떡하니 청와대로 다 불러 모아서 개혁, 권력기관 개혁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것 때문에 갈등이 많다. 그러니 빨리 갈등 없애야 된다. 그러면 윤석열 쫓아내야 된다. 결국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가뜩이나 김명수 대법원장은 코드 인사해서 몇 단계 뛰어넘어서 대법원장이 됐죠. 그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 오리법연구회, 국제임금법연구회 여기 출신이죠. 과거에 그 김명수 대법원장이 처음에 대법원에 취임하고 나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재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판을 왜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합니까? 재판은 법리에 따라서 하는 것이죠. 그 말은 곧 여론 재판을 하라는 이야기고 여론 재판은 정권 눈높이에 맞는 재판을 하라는 그런 지침이나 다름없었죠. 자, 그런 판사 인사권을 쥐고 있는 그런 대법원장이 대통령 앞에 딱 불려가서 이 개혁, 검찰 권력기관 개혁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하는데 만약에 이 홍순욱 부장판사, 1개 부장판사가 그 대법원장이 거기서 그런 말 듣고 있는데 이거 부담 안 느낄 수가 없는 것이죠. 부담을 느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상 이번 그 심리는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이 피고입니다. 지금 법적으로는 법적으로는 대통령이 행한 그 조치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대신 피고가 되지만 대통령이 피고돼서 왔다 갔다 할 수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처분을 한 당사자는 문재인이죠. 그래서 윤석열 총장 쪽에서도 이것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법률 대리인으로 나오지만은 문재인의 처분에 대한 소송이 맞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이 소송 사건의 당사자, 한쪽 당사자가 되어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법조계의 위직에 있는, 최고위직에 있는 대법원장을 이렇게 불러서 압력을 행사한 겁니다. 무언의 압력이죠. 무언도 아닙니다. 검찰개혁 했으니까는 무언 유언의 압력을 모두 다 행사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정직 2개월 처분, 최종 제거한 당사자이기도 하고, 결과를 발표한 당일에 그 최종 제거를 했죠. 최종 제거를 했기 때문에 당사자인데, 이 당사자가 대법원장을 불러서 하필이면 오늘 이렇게 압력을 행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동안도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축출 작전을 펼치면서 여러 가지 꼼수를 썼습니다. 다양하게 꼼수를 썼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 첫 단계부터 꼼수를 썼죠. 추미애 뒤에 숨었습니다. 처음부터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울산 원전, 몸통이 대통령일 수도 있는 그런 사건을 수사하는 윤석열을 몰아내기 위해서 조국에 의해서 추미애를 발탁을 했습니다. 조국이 잘 안 되니까 추미애를 발탁을 해서 추미애 장관이 인사권, 감찰권, 수사지휘권 총동원해서 윤석열을 고립화시켰죠. 고립화시키는 동안에도 임명권자, 인사권자인 대통령은 짐짓 모르는 채 침묵으로 일관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속내가 들킨 게 한 번 있었죠.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나는 도저히 징계위원회에 가서 윤석열을 징계하는 일을 못하겠다 하고 사표를 내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면 징계위 구성이 어려워지죠. 당연직인데 법무부 차관은. 그러니 부랴부랴 그 후임을 이용구 차관을 부랴부랴 임명을 했죠. 그것은 다 정족수를 맞춰주는, 뭐 법무부 차관을 법무부 장관이 임명할 수가 없으니 그때 이제 대통령이 나서서 임명을 하면서 정족수를 채우면서 일종의 속내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자, 추미애 뒤에 숨기, 이게 꼼수 1이라면 꼼수 2는 직권 남용을 피하기 위해서 또 꼼수를 부립니다. 정직 2개월에 대해서 제가만 했다. 우리는 재량권이 없다. 청와대 대변인이 직접 나서서 이야기했죠. 우리는 그냥 도장 찍는 대통령이다. 이거 그냥 실토한 겁니다. 그렇다면 국무총리가 국무위원을 제청하면 그것은 거부권이 있는데 대통령에게 왜 이것만 뭐 징역 2개월 제가 제청을 했는데 왜 이것은 거부권이 없다고 아전인식적으로 해석하는 이유는 나중에 이것이 퇴임 이후라도 문제가 되면은 직권남용에 걸릴 소리가 있기 때문에 미리부터 본인은 빠지는 겁니다. 눈에 다 보이는 그런 행동이죠. 뭐 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찰징계법에 보면은 감봉 이상은 법무부 장관이 제청을 하고 대통령이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대통령이 해야죠. 그냥 도장만 찍는 것이 아니죠. 이 도장만 찍는다고 되어 있는 것 없습니다. 청와대 스스로가 대통령은 도장만 찍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임을 해버린 것은 퇴임 후에 직권남용 피하기 위한 그런 꼼수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꼼수가 오늘 김명수 대법원장을 청와대로 불러들여서 압박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세 가지 꼼수로 윤석열 축출, 완결판이 될지 아니면은 법원이 심리, 법원이 이런 여기에 대해서 굴하지 않고 제대로 법조문대로 적용을 해서 심리를 해서 판단을 할지 오늘 저녁 아니면 내일 중으로 그 결과가 나올 겁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